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박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시계 모시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런 시세들이 이거 나오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게 대부분 기관의 모멘텀 플레이 때문에요. 모멘텀 플레이 때문에 모멘텀 뭐 하나 생기면 쭉 잡아당겼다가 모멘텀 사라지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거는 저 게임주 같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작 출시 기대 쫙 당기고 신작 나오고 난 다음에 쫙 패대기 쳐버리고. 그러면 현재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현재 연기금을 비롯해서 머리로 한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저쪽하고는 궤적이 조금 다릅니다. 궤적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데요. 자, 이제 연기금은 우선 우리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패대기 친 주요한 요소들을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우선은 피크아웃론이죠. 피크아웃론. 소나기는 다 피크아웃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피크아웃론이 나옵니다. 향후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피크아웃론에서 또 그 근거로 하나 삼은 피크아웃론의 주 근거로 삼은 거에 하나에 뭐가 들어있냐라고 하면, 자,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같은 경우도 이 피크아웃론에 지금 더 힘을 실어주는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가상자리에 보는 것처럼 기존 주도주들이 쫙 또 파랗게 뭐 어제보다 더 내린 종목들도 있죠. 이렇게 시퍼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여기 힘을 실어주는 요인 안에 환율 하락이라는 거 있죠. 환율 하락. 실제로 지금 환율이 그렇게 가파르게 밀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후로 환율 하락을 됐잖아요. 그래서 환율 하락을 이슈로 해가지고 전기전자, 자동차 뭐 다 패버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어쨌든 핑계대는 거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쪽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파업 이슈 가지고 두들겨 패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다 틀려요 사실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종목이니까 환율 하락에다가 이슈를 떼고 팰 수도 있지만 삼양식품은 업종이 내렸다 그래가지고요. 삼양식품 말고 나머지 업종들이 나머지 종목들이 내렸다 그래서 덩달아 가치 같은 그러니까 꼬투리 잡기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자, 이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환율 하락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 이제 이 수출주들 환율이 상승해야 유리한 쪽의 종목들 다 뺐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친다 그러면 환율 하락 쪽의 종목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율 하락 수혜주를 뒤져보 보자 이거죠. 그래서 환율 하락 수혜주 할 때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건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뭡니까?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들이요. 원자재 수입하는 회사. 그래서 이제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 뽑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철강주였습니다. 철강주. 네. 철강의 원료인 철광석 이거 우리 없잖아요.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이제 호주 같은 데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고 있죠. 자, 세계적인 이 철광석 기업 BHP 같은 경우가 뭐 영국 증시에 상장돼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호주 기업 아닙니까? 포철 같은 경우 이거 호주가 여기 철광석 수입의 주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원료를 사다가 수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강주들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음식료예요. 음식료의 원재료 같은 경우에 다 우리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설탕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다 없잖아요. 우리 다 수입해서요. 그래서 이 음식료가 예전에 환율 하락 수혜주가 됐던 겁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원자재 수입. 근데 지금 음식료는 또 판이 조금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는 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철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환율 하락 수혜주 대표로 꼽혔던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 포스코도 수출 비중이 70%예요. 이게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 예전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포스코가 이 수출 비중이 60% 70%야. 얘도 수출주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해가지고 받는다 그래봐야 원자재 쪽에서 받는다 그래봐야 수출해서 까이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영향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건수 잡고 몰입하는 거예요. 건수 잡고 이게 기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보자 이거죠. 환율 하락 쪽에 포인트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항공이죠. 항공. 이게 운수업종 중에서 운송업종이 항공이 있고 해운이 있잖아요. 그죠? 항공하고 해운이 있는데 해운은 다릅니다. 해운은 항공은 환율 하락 수혜주고 해운은 환율 하락 수혜주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요. 이 비행기를 살 때요. 이게 지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얘들이 지돈 가지고 비행기를 이게 여객기를 이거 37대 0에 보유하고 뭐 이래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이거 외화 차입을 해가지고 이거 사는 겁니다. 외화 차입이에요, 비행기는. 자, 그래서 금목 때문에, 바로 금목 때문에 환율이 하락을 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요. 환율이 상승을 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이 항공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래서 유가 하락 수혜주, 환율 하락 수혜주 이렇게 돼 있었죠. 유가 하락,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돈 많이 들어간다 그러고, 유가 하락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 비행기 원료 가격이 날아가니까 수혜 이렇게 됐었던 건데, 유가에서는 이제 벗어나 있습니다. 유가에서는 유가에 반영되는 거 이게 고객 부담금으로 다 전가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면 박살나는 이런 흐름에서 벗어난 지 벌써 오래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타실 때 해외 나가 이게 다 돈 내시잖아요. 비행기를 타실 때 부담금. 그래서 지들이 부담해야 되는 걸 고객한테 다 떠는 경우 오히려 거기서 떼먹죠. 그래서 플러스만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환율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환율 매크로 변수의 환율 이것과 이제 성장 변수 여객 화물의 증가 이거 가지고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전체가 이제 밀려 내려가는 쪽이잖아요. 이게 살 수 있는 상지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는 쪽에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주군 제약주를 비롯해서 유틸리티, 통신, 전력, 가스 이런 거 들다 당겨져. 이제 그만 가지고 모자라죠. 이쪽에도 이제 그래서 저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경기 침체 플러스 환율 하락 이래가지고 두들겨 팼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전과 전 반대로 당기는 흐름이 바로 지금 이 대한 항공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뭐 왕창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도 거의 다 까먹고 있고, 화면 보시는 것처럼 주요 수출 기업들이 지금 시퍼렇게 지금 뭐 빨간색이 안 보이죠? 시퍼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재 같은 경우에 이 유틸리티처럼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거야. 근데 이 대한항공은 기본적으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완전 방어는 아니거든요. 이거 경기 좋으면 여객수 늘어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라든가 이런 통신주나 뭐 이런 쪽의 종목보다는 차라리 얘는 이제 이게 지수가 올라 들어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앞부분에 그랬던 것처럼 여객이나 화물의 성장 이런 거 가지고도 위로 올려 붙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추세에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라 들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살짝 눌려 들어오고요. 여타 지수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들, 수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의 종목들이 부진하다라고 하면 자, 경기 방어주 사는 걸로요. 나머지들 방어주 사는 것보다는 얘가 좀 싸요. 지금 비교해 보면 오늘 지금 KT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렇게는 올라가 있거든요. SK텔레콤 신고가고요. KT도 이렇게까지 신고가 육박으로 이렇게 가고요. 강원랜드 뭐 어처구니 없이 쳐올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들에 비하다 그러면 현재 싸죠. 이런 종목에 비한다 그러면 이 대한항공 현재 싸거든요. 올랐어도 사실 진작에 올랐어야 돼요. 이런 거 이슈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아시아나하고 인수 합병 이 이슈가 계속 덜미잡고 이제 막히면서 얘도 그렇습니다. 침체 우려 나온다 그래봐 그렇게 크게 지금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2조.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 방어주 같은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 이유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환율 하락 수혜. 그 말고는 없죠. 저쪽에 같은 경우는 이 제약주하고 유틸리티주들 같은 경우 경기 침체 우려에서
자유로운 종목. 그게 포인트 아닙니까? 환율 하락 우려라 그러면 거기는 이제 환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종목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한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하락 수혜 주기도 하고요. 에너지 다 돈 주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네요. 저 9월 1일 가니까 나옵니다. 9월 1일에 나오죠? 원달러 환율 하락에 항공사 수익성 개선 기대. 하반기에 12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구 맘대로? 지수가 이렇게 깨지는데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가 상승 압박은 변수되어 있는데 요거 아닙니다. 이거 옛날 얘기예요. 유가 부담금으로 다 떠넘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타격 받지는 않아요. 시금증권사도 이게 항공사 같은 경우가. 그래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밑에 나라 그러면 뭐 그 이슈하고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대한항공. 주가 지금 매우 6배밖에 안 돼요. 싸죠? 6배밖에 안 됩니다. KT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훨씬 더 비싼 거죠. 이게 KT가 7.78이에요. 통신사보다 싸요. 항공이. 그래서 이 방어주 접근, 방어주로 이 교체 일시적으로 이제 소나기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기 피해가는 쪽의 측면으로 꽤나 적절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에 비중에서 조금 이제 소나기로 우선 좀 피하고 보자 라는 쪽에서 본다 그러면 뭐 그거 아니라 그래도 지금 자체로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비교해 드렸다시피 낮은 밸류에이션이고요. 낮은 밸류에이션이고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헤매고 있거든요. 이 정도 위치에 지금 이슈 환율 하락이라 그러는 이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드러나고 있는 구민이라 그러면 요거는 대한해선톡으로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보면요, 이렇게 기관 1년 누적 플러스 전환되고 그러고도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노릴만 하죠?